안녕하세요. 이주혁입니다. 행아.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YOUNG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영님께서 걷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지금 약간 계획 짜는 중이에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댓글로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일단 기간이 3주 정도라고 하셨고 모기 물리는 게 싫어요. 그리고 너무 더운 데서 지내기 싫어요. 그리고 이동이 너무 많거나 많이 걸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고민을 해봤거든요. 사실 여행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휴식만 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여행인데, 고민을 해보니까 뭐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이랑도 다녀봤지만 아무래도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시는 여행이시고 아버님께서 영님한테 많은 걸 의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을 딱딱 맞춰서 어디를 이동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무슨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환경에서 3주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막 많이 던져드려야 옵션에서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올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쿠알라룸푸르 중심, 두 번째 이뽀 중심, 세 번째 랑카위 중심. 왜 서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반도 쪽에만 치중해서 말을 해주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의 우기 시즌이고 서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반도 쪽의 동쪽 모든 지역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와요. 비슷한 시즌 12월 말이죠. 제가 멋모르고 동쪽 해안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뜨렝가누 쪽에 12월 31일 날 해 뜨는 걸 보러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놀러 갔다가, 물론 다이빙도 하러 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그냥 방 안에서 술만 먹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해는 당연히 못 봤죠.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빗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나가봤자 해를 볼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예를 들면 말레이 반도의 동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를 쭉 나열을 해보면 제일 위에 르당, 뿌렌티안 같은 아름다운 섬들, 그 다음에 중간에 쿠알라 뜨렝가누, 뜨렝가누, 그 다음에 쿠알라 룸빈 같은 곳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 빠항주나 아니면 조호주 쪽의 섬들이나 아니면 띠오만, 플라우 띠오만 이런 데는 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 사바 사라왁주 같은 경우는 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코타키나발루, 이런 코타키나발루 같은 데는 많이들 가실 시즌이죠. 하지만 영님이 원하셨던 건 사람이 너무 많지 않고 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코타키나발루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것들이 쿠칭이나 미리, 라부안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은 비행기로 갔다 오기에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곳이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한국분들이 가시기에. 그래서 말레이 반도의 서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는 어차피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 봤을 때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약간 한적한 해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트 딕슨, 그리고 고산지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겐팅 아일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딧불 투어로 많이 가시는 꾸알라슬랑호르, 이쪽까지. 거기에 스킨짠을 엮고 판타이 르미스, 제가 자원봉사 갔던 그 해변 기억하시죠? 영님은 그 영상을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묶으면 쿠알라룸푸르 중심으로 한 6, 7일 정도 충분히 도실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말라카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게 딱 묶으면 한 6, 7일 정도 가실 수 있는 코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왜 여기를 넣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쿠알라룸푸르 한 3, 4일 휴양하시기에도 좋고,
도심 지역이고 볼 게 많다 보니까 많이 걷지 않으셔도 이동하시기 편하시고 그랩도 있고 마이카도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라카는 당일치기 혹은 1박 2일로 투어를 다녀오실 수 있고, 말라카도 사실 말라카 좀 더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걷지 않고 여기저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는 돼요. 그리고 크루즈나 이런 것들 같이 아버님과 하시기에 괜찮으실 거고요. 하루 안에 갔다 오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 투어 가시는 꾸알라슬랑으로, 여기도 투어로 갔다 오시면 문제 없으실 거고요. 꾸알라슬랑으로 근처에는 20km 정도 반경 내에 판타이 르미스, 그 다음 스킨짠, 제 세계 테마 기행에 나왔던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도 가시기에 괜찮고,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 않으시고 한적하고 바다까지 보실 수 있고 맛집도 있고 물가도 싸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쫙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마지막으로 겐팅 아일랜드는 뭐 버스 투어로도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겐팅 뭐 시원하죠. 정말 온도가 떨어지면 거의 18도, 20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겐팅 같은 것도 하루 엮어서 이렇게 6, 7일 지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뽀인데요. 이뽀는 제가 세계 테마 기행 오지 말레이 반도편에서 5편에서 친구들을 만났던 도시이기도 하죠. 이뽀는 이뽀 자체는 도시가 클 수는 있지만 이뽀에서 가보실 만한, 예를 들어 올드타운이라든지 뭐 킹로풍 사원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어 신청하셔서 가셔도 되고 그랩으로 다니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벽화거리, 뭐 맛집거리, concubine 스트리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 군데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여행하시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뽀랑 가까이에 있는 카메론 하일랜드, 역시 겐팅 하일랜드처럼 고산지대죠. 그 카메론 하일랜드도 굉장히 시원하고 겐팅보다 좀 덜 붐비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뭐 1시간 반 사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딸기라든지 라벤더, 녹차, 옥수수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거기서 먹기에도 괜찮고요. 이뽀랑 카메론 아일랜드는 사실 이렇게 섞어서 다녀오시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곳 중에 세계 테마 기행에서 잠깐 다뤘던 곳인데 타이핑, 원래 중국어로는 이제 태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태평성대 얘기할 때 태평을 이제 타이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타이핑이 이뽀가 속해 있는 페락주의 예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타이핑이 원래 주도였다가 나중에 이뽀가 주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말라카랑 비슷한 느낌도 들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한적하지만 굉장히 느낌 있는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로 이뽀, 카메론 아일랜드, 타이핑을 섞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곳 중에 그래도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을 만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보기에 저는 랑카위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페낭도 있지만 페낭, 랑카위를 만약에 동시에 가시고 싶다고 하시면 양쪽을 오가는 페리도 있으니까 그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랑카위는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섬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면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맹그로브 숲도 있고 뭐 스카이캡을 탈 수 있는 산도 있고, 그리고 남쪽 바다, 뭐 서쪽 바다, 북쪽 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다들이 막 코타키나발루 바다처럼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막 선셋 찍으려면 막 사람들이 앞에 뭐 몽당 연필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랑카위가 좀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랑카위도 좀 여유롭게 3, 4일을 지내시기에도 충분히 볼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페낭을 뭐 하루 이틀 정도
정도 다녀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랑카위는 지금 꼬리빼라고 말하는 태국의 섬을 다녀오시기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스피드보트로 가실 수 있는데 편도로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태국도 여행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꼬리빼라는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만약에 꼬리빼 섬을 이렇게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도 가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적하고 약간 서양 사람들을 많은 느낌? 그리고 뭐 바다나 이런 뭐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물가도 싸고 뭐 볼 거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랑카위 꼬리빼 세트, 그다음 랑카위 페낭 세트 이렇게 갔다 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페낭을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페낭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지만 페낭은 랑카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예를 들면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차가 꼼짝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드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낭보다는 랑카위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시기에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버스, 기차, 배를 다 타서 이동을 하실 거라면 공공버스, 뭐 TBS에서 타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속터미널, 뭐 남부터미널 같은 그런 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가용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르당을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10시간?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르당은 솔직히 운전해서 가면 5시간 정도면 가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 타고 배 타고 막 갈아타면서 어디를 가시는 것보다 한 큐에 좋은 곳을 가신다고 하면 저는 랑카위를 가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기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모기를 많이 물려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거리에 있는 나라들보다 말레이시아는 저는 모기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그렇게 모기가 많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기는 어디에 많으냐면 웅덩이가 많은 곳, 강가, 수풀이 많은,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곳, 정글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콘도미니엄도 나무가 많은 콘도미니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수풀이 우거진 곳에 모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곳, 저는 사실 이 집에서는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도 모기에 한 번도 물린 적 없을 정도로 모기가 없거든요. 도심 지역은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반딧불 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강가고 뭐 맹그로브 숲도 있고 수풀도 우거져 있고 하니까 모기가 있을 수 있지만 리펠런트,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를 잘 사용하시면 그렇게 모기에 많이 물리시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모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간다라고 하시면 짧은 옷보다는 긴팔옷, 긴 소매, 긴팔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곳에서 모기에 진짜 수도 없이 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곳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영님께서 아버님과 여러 가지 투어 스케줄을 지금 막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짧게나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